국민의힘만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네. 하고 있고 네. 지난 일요일 어제죠. 어제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전체 13명 가운데 8명이 올랐고 그중에서 원외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네.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율이 권리당원의 경우에 30.60%에 머물렀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나요? 민주당 당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예전에는 컷오프를 당원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예전에 중앙위원회에서 100%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 줄을 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보니까 123. 처음 해보는 거예요? 컷오프 당원 투표는 처음이에요. 5대 5로 한 거죠. 네, 예전에는 저기로 했어요. 그냥 중앙위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124명 중에 30% 정도인데 예전에도 보면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선출률이 50% 넘을까 말까 해요. 실제로 보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근데 현역 중에는 이제 이성윤 의원이 유일하게 탈락했고 원내 중에는 정봉주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정봉주 의원 그 집회에 갔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자신하고 있더라고 투표하기 전에. 아 자기가 막 1등할 거다 이래요. 1등할 거라고요? 아니 수석 최고 할 거다. 근데 지금 사실은 수석 최고를 누가 하냐가 오히려 네. 조금 이제 관심들이 있어요. 수석 최고는 무슨 순위예요? 득표순이죠. 득표수. 뭐냐면 당대표 있고 그 다음에 네. 수석 최고위원 중에 1등한 사람을 수석 최고라 그래요. 네. 항상 예. 당대표 옆에 앉거나 만약에 당대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권한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원내대표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자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누가 1등 할지도 되게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또 관심 있게 보는 아니 게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원내라는 게 아시겠지만 원내는 보좌관도 있고 지역 시도위원들도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네. 미리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네. 근데 뭐 정봉주 의원은 혼자거든요. 혼자 있어서 좀 어려운데 네. 사실 근데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본 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건 있어요. 5등 안에 여성이 없으면 네. 여성을 물론 한 명 넣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분 현역 의원 여성분이 나왔는데 세 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여성이. 굳이 뭐 한 명을 추가로 뭐 5등 안에 안 들 가능성은 없어서 예. 세 분이 다 될지 뭐 아니면 이것도 제게 관심사예요. 3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그죠? 8명 중에 지금 네. 그러니까 여성은 6등 해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그래도 6등 해도 5등 안에 그래서 들어오는 들어갈 수 거죠. 있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등 안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세 분 다 될 수도 있고 두 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일종의 홍보 부족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기도 아닐까? 하고 컷오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당원들이 참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대회 가도 네. 한 50% 안쪽이에요. 40% 50% 그렇구나. 정도예요. 예.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성윤 의원의 탈락이 네.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내들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네. 유독 이성윤 의원만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좀 청문회 때 좀 저조한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전 하는 걸로 하고 지난 보고 세병 특검법 입법 상당히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으셨죠 당시에.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실망했다. 왜냐면 뭐 날카롭게 좀 해주고 이러기를 많이 바랬는데 저도 보면서는 야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평가가 예. 반영이 돼서 저는 컷오프를 통과 못한 것 같고 예. 아니 원외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좀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이걸.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거다. 정봉주 의원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예. 원외인데 예. 아주 열악한데 예. 잘 싸울 것 같고 자기들을 잘 대변할 것 같으니까 예. 당원들이 그냥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의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지금 뭐 당 대표에 그래도 김두관 의원도 나오고 또 네. 어떤 다른 분들도 나와서 3자 대결로 하긴 하던데 지금 사실상 어떤 개파들을 가지고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이 역동적인 변화 내지는 뭐 과거에 국민들이 또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은 현재 없거든요. 네. 그냥 당대표도 그냥 여기서도 눈 감고 투표해도 다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최고위원 선거는 뜨거워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서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민주당이 더
더 과거와 다른 모습,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반성과 혁신을 통한 전당대회를 하나의 도약의 기회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나온 제가 얘기를 듣고 조금 제기를 의심을 했는데 네. 모 후보가 그분 이제 컷오프 통과하셨어요.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분이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야 이재명의 민주당 논란이 엊그제 일인데 이걸 지금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더 확장되거나 더 국민적인 선택을 더 넓게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매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뭐 했습니다. 전당대 저도 당원들 만나보고 어제도 뭐 행사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잘 싸워줄 거냐, 요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정봉주 의원도 보면 원내들이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 전에도 보면 원내 인사가 한두 분은 있었어요. 네.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봉주 의원이 그래도 좀 잘 삽지 않겠냐. 이게 당원들의 소추가 있는 거고, 네.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검사장 출신이고 이랬지만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청문회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원들은 국회의원 어쨌든 선출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잘 싸워주느냐. 요게 제가 보기에 판단 기준 1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여기 하면 댓글로 다 올라오네요. 강선우 의원이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댓글로 다 보셨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민주당원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좀 건너물 수도 있지만은 네. 민주당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당이 더 뻗어나가는 쪽으로 도약을 해야 뭐 정권 교체도 하고 수권 세력으로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줘야 저는 윤석열 정부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길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도움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로 비유하면 나한테 이재명 대표가 볼을 배급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공간을 뛰면서 뭔가 패스로 뿌려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못 가져오는 표까지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서 뭔가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공하기 너무 좋죠. 네. 오히려 당의 사당화를 더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그때 그 아버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네. 대답하기 되게 공색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근데 이런 게 표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표에는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되면 뭐합니까? 돼도 그냥 이재명 대표 우산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각자 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해야죠. 이게 제가 볼 사실은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는 오르고 물론 네. 이제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론들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금투세 같은 경우도 토론이 필요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어쨌든 종부세는 유지한다. 그리고 종부세는 아시겠지만 좀 부자 동네 걷어가지고 그걸 지방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각 지역에서 걷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약간 어찌 보면 균형 발전에 영향이 있는 거고 금투세는 대상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럼 종부세나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쭉 가져왔던 그 아니 기본 입장이 부자감세 있어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예, 그런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런 부분은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게 좋아요. 네. 전당대회는 당의 강령 정체성 이거를 다 용광로로 표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뭐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런 거보다 네.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어디로 가야 집권하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종부세 찬성 반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근데 당내 이현희- 논쟁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현희 의원이 제기한 논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네. 북한에서 이국가 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강령에 통일보다는 뭐 이국가 나라들 나라로 가자든지 그런 게 결국 논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니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부자 이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도 예. 사실은 전당대 끝나면은 뭐 강령이라든지 민주당 방향에 대해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그냥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안 친하고 이게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냐라는 거랑 친명이냐 아니냐 갖고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 발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후진적인 정치 태도인 거죠. 누구랑 친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당내에서 표 받기는 좋다고 판단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당내 경선 전략을 네. 아마 그 후보들이 짤 때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요 당연히 민주당은 대통령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공약으로 걸 건 아니다. 그러면 네.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나라 만들겠다. 그럼 어떤 당 만들겠다. 당원들한테 그동안에 당원들이 당 생활하면서 네네. 불편한 것도 많았을 거고 네네. 그동안에 당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나를 최고위원 뽑아주면 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네. 국민의힘과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국민들이 당원들이 다 시원할 텐데 계속 뭐 누구 대통령 만들고 누구랑 친해서 누구의 최고위원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을 욕하다가 담는 꼴로 보여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시간이 예, 다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이게 결국은 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전에 5대5 할 때는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100% 당원으로 가면서 좀 심해졌었고 지금 이제 20%인가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20%밖에 반영 안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30% 정도인 것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여론조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5대5로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그것도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근데 나온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선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룰 세팅이 훨씬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 룰에 따라서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그렇죠. 그 내거는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 미래 비전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뭐 나는 뭐 이재명 혹은 또 윤석열에게만 충성 찬양하는 방식의 정치 그냥 희화화되는 아니 거거든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이름이 신인규인데 네. 하도 제가 인구 문제 절박해서 제 이름을 신인구로 불러달라. 네. 인구로. 예. 그 정도로 제가 인구 문제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저출산 문제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은 목이 타고 네. 뭔가 정말 좀 우리 사회가 공론해야 될 문제 아까 뭐 안보 문제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에서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다뤄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뭐 잘 싸우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 싸워야 되죠. 근데 잘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집권은 어렵다. 그렇다면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모범적인 역할들을 각자의 역할에서 고민하면서 그 비전들을 좀 내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다른 방금- 생각. 네.